안녕하십니까, 김성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카페에서는 5월 달에 제공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문제로 일일 학습을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실 것은 2차 과목의 세법은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서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시험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일일 문제로 나가는데 제공하는데 이 카페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 근데 문제 여러분 하나 이해하실 것이 우리가 오지선다해서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하나만 골라내면 습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소홀하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바꿔서 다른 문제로 또 틀린 답으로 맞는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일일 문제는 답이 하나만 있다는 고정관념 깨시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고 모두 정답인 경우도 있고 모두 정답이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상상을 좀 비켜서 문제를 엮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신중하게 공부를 하자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뒤에는 정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해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들어가죠. 1번 다음 조세 중 목적세로서 틀린 거. 여기서 목적세 그랬습니다. 목적세. 핵심이 바로 목적세예요. 그럼 목적세의 특징이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즉 충당할 목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게 조세 세금인데 그 중에서 사용 목적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냐 지방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목적세는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교육세 있죠? 자,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교육세, 이거 국세입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죠? 이것도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국가가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가징수하는 목적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지방자치단체 특별한 지하자원 등을 자원을 보호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가징수하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죠. 그래서 1번에 답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목적세다. 교육세 하면은요, 교육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데 지방교육자, 지방자가 붙으면 지방세 중에 목적세고 지방자 없이 그냥 교육세 하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과는 국세 중에 목적세. 그래서 목적세를 틀린 거 전부 다 목적세다. 이거 출제된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다음 조세 중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이것은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 중에 국세 중에 목적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목적세인데 부가세로 되어 있어요. 부가세가 뭡니까? 독자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붙는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던 1+1 또는 1+2 뭐 하나 공산품 사면 추가로 붙죠. 그거와 똑같이 농어촌 특별세는 다른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부가세 하면, 자, 취득세 있죠? 취득세에는 2가지입니다. 자, 낙후된 농촌 어촌을 지원하는 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등록면허세도요. 등록면허세도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았을 때
감면세액이 있을 때입니다.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죠. 맞고, 다음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보유세인 재산세에는요 부가세가 뭐냐,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과정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낙후된 농촌, 어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요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이에요. 감면세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취득세 맞죠? 등록면허세에도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이렇게 해서 농어촌 특별세는 참고로 취득하는 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에 다 관련하죠.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등이 붙고, 보유과정 하면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됩니다. 양도 과정에 양도소득세에 부과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 다 관련하여 부과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 본세다 틀린 거. 그러니까 부가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조세 총론에서는 목적세 부분 기억하시고 부가세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가지 세목에 대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5가지 세금을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그랬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 본세다 틀린 거. 자, 취득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지방교육세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는 당연히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된다 그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감면받았을 때 역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 본세다 틀린 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하고요 양도소득세에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역시 지방교육세는 참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하고요 보유 과정에만 관련돼요. 양도 과정에는 관련 없다. 그럼 보유 과정에는 어디에 부과되느냐? 재산세에 붙어요.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부과된다. 요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문제는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취득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 여기서 키포인트는 부동산을 뭐하는 과정? 취득하는 단계에 그랬어요. 취득.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 보유 과정, 양도 과정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자, 취득할 때 뭐네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도 취득이죠. 그리고 증여받은 것도 취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는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취득하고 보유 과정하고 양도 과정에 다 관련해서 부과가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에 관련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부과되고,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에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죠.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유 과정에 재산세, 물론 취득하는 과정에 취득세도 부과되죠. 그래서 취득 단계 부과될 수 있는 것, 조세가 아닌 것,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재산세죠. 재산세는 뭐다? 보유 과정. 취득세도 보유,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에 관련된 거. 그러나 5번, 4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독립세는 아니라 부가세. 부가세인데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이 있죠.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5번. 이번에는 다음 조세,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자,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서 신고 납부냐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고 납부는 뭡니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조세를 신고 납부, 국세는 신고 납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 또는 국세는 부과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자, 다음 조세 중 보통징수 그랬어요. 자, 보통징수 그랬는데, 자, 보통징수 또는 다른 말로 부과주의죠. 조세를 고른 거, 옳은 것. 자, 취득세는요, 신고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기 때문에 보통징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부과주의예요. 물론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단서가 없으면 기본이 부과주의죠. 고지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상속세 국가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부과주의. 증여세도 과세권자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통지해주는 부과주의로 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징수 조세를 고른 것이다,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러면, 자, 부과주의 하니까 재산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신고 납부니까 요거 틀렸고, 2번 니은 재산세고 리얼 종합부동산세니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은 부가가치세니까 요거 틀렸고, 4번 역시 취득세 들어가니까 틀렸고, 5번 니은 재산세, 리얼 종합부동산세, 시옷 상속세, 이응 증여세.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이 답이다. 답이 두 가지죠. 그죠? 왜? 모두 고른 거 그랬으면 5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조세를 고른 것이다, 모두 고른 것이다, 그런 말이 없죠?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럼 이거 니은 리을 맞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되고 5번도 답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조세를 모두 고른 거 그랬다면 5번으로 가야 되고, 그죠? 모두란 말이 없으니까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인지 또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인지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다음 조세 중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그랬습니다. 그럼 가산세 여기 보실까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기본이 뭐냐? 납세 의무자가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세액에 가산하는 게 가산세죠. 그래서 이건 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가산세 적용되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랬어요.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입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하니까 가산금이 붙어야 돼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이자가 붙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이 고지서 나오죠. 부가주의. 그래서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느냐?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죠.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2번, 4번. 그죠? 답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얘기는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다. 그죠? 요것도 필수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7번으로 가죠. 7번. 자, 다음 조세를 틀리게 설명한 거 그랬습니다. 1번.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랬어요. 자,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럼 납부하지 않았으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 이때 체납된 조세의 1.2% 그랬는데 1.2%가 아니라 요거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가 붙죠. 3%가 일반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2번 재산세 세액이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 제도 맞습니다. 다음 취득세 과세 물건이죠.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자, 이것이 세법이 개정안이 올라가서 작년에 2014년 12월 말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75만 원 상향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5월인데 지금 현재 5월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개정되기 전에 내용 그대로 갑니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죠. 이게 아니라 이하하고 미만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하나 이상자가 붙으면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미만은 그거 빼고 얘기하죠. 그러면 50만 원 미만 그 얘기는 49만 9,999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니까 틀렸죠. 왜? 50만 원 이하 그러면 50만 원까지 과세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만이 아니라 이하. 그래서 요것도 잘못됐고요. 다음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매당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한다. 맞죠? 왜? 소액징수 면제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아요. 1,999원은 징수 안 하니까 2,000원은 징수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든가 2,000원인 경우는 사례니까 징수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에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지방세의 경우는 30만원 미만의 경우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6번 보시면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국세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다 징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다음 8번. 자, 이렇게 해서 7번 보시면은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그죠? 1번. 아까 1번은
1번은 자 요거 3%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요거 50만원 미만이 아니라 50만원 이하. 그래서 여기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에 보시죠. 6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6,000원 미만인 경우는 그 세액을 뭘로 하겠다? 6,000원으로 한다. 요것도 잘못됐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징수할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1번, 4번, 5번, 1번, 4번, 6번, 7번이죠? 예. 1번, 4번, 6번, 7번 틀렸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8번으로 가죠. 8번.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와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 역시 이 부가세는 조세 총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목적세냐 아니냐 이거. 그 다음에 부가세. 자,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았을 때 감면세액에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맞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납부할 세액에는 10%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되죠. 그래서 잘못된 거 없습니다. 모두 정답. 그죠? 예. 이런 건 아주 중요한 필수 문제니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부가세 연결 이건 필수 문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9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 아주 중요하다. 이것도 그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그럼 성립 시기가 뭐라고 그랬죠?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생기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하고 확정 시기는요. 구체적으로 조세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기간 납세지 세액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기를 확정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 틀린 거 이거 필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요 부분 여기서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겨요. 성립 확정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2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맞습니다. 그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죠. 맞고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랬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왜?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봐야 돼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에 과세권자 재산세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맞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잘못됐죠. 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건 취득하는 때 그죠? 취득하는 때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맞죠?
맞죠? 소득세는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틀린 건 아까 몇 번입니까? 자, 1번 있었죠? 1번 납세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 그죠? 1번,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5번이 되겠죠? 5번. 1번, 3번, 5번이 잘못됐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10번.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할 신고 기한 그랬죠? 예, 신고 기한 그랬어요. 법정 신고 기한 이렇게도 얘기하죠. 법정 신고 기한. 자, 그렇다면 1번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죠? 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요. 그런데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다음 2번. 등록면허세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맞죠?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니까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5일 납세자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부과주의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12월 며칠 15일까지 신고를 하라 이 얘기고요. 다음,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요건 맞지만 상속의 경우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금 더 들어가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럴 때는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번에는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자, 11번. 다음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를 열거한 것이다.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소멸 사유가 5가지가 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제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 표시를 내놓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든 2차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든 연대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든 보증인이 납부하든 납부를 하는 순간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맞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 그랬죠? 세법이 정한 법률에 따라 법률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권리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 됩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제척기간이 15년이고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나 지방세, 사기 등으로 포탈했을 때는 10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충당, 납세 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많아서 과대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과세권자는 환급해주지 않고 환급해야 될 세금을 징수할 세금으로 부과하겠다, 메꾸겠다, 직권으로 충당합니다. 그럼 충당을 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부한 것과 효력이 같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본이 5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징수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시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멸시효, 그게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거 외에도요, 부과 취소가 있어요. 부과 취소. 부과 취소는 과세권자가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오류 등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 과세권자가 스스로 취소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는 4가지: 납부, 제척기간의 만료, 충당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부과 취소가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무한 경우 사망을 했어도 상속인 등이 그 납세 의무를 이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승계받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12번. 자, 납세 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자, 양도소득세, 국세죠. 국세. 그 다음에 또 국세와 지방세는 같이 갑니다.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하면 우리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있고 또는 증여세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나 지방세, 특히 양도소득세 사기, 그러면 어떤 경우냐? 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이게 사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몇 년? 10년까지 제척기간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요거 상속세, 증여세는 제일 긴 거 15년이에요.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국세, 지방세, 사기는 10년. 그 외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이렇게 되죠.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13번으로 가죠. 13번. 자,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그랬어요.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얘기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된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해서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뭐한다? 우선한다. 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등기됐으니까 당연히 세금보다는 저당권이 우선하죠. 근데 저당권 등이 먼저 등기가 됐어도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세금이 있다. 이걸 당해세라고도 하죠. 당해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고 나중에 세금이 부과됐으면 당연히 저당권, 전세권 등이 우선하죠. 근데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등기가 됐을지라도 당의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런 세금, 그 조세로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는요, 이거 외에도 재산세에 부과된 뭐가 있어요? 지방 교육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겠죠.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부동산에 관련된 부과주의 조세요. 신고납부가 아니라 부과주의 조세. 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액 중에서도 신고납부가 아니라 부과주의 조세. 고지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이런 것을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서 붙는 연체이자인 가산금이 있죠. 이런 세금이 우선한다. 그러면 거기에 틀린 거, 지금은 옳은 것 그랬어요. 우선할 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답은 2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신고 납부잖아요. 이런 세금은 우선할 수 없다. 당해세라 할지라도 부가주의 조세만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3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 중에서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 보시면 조세 총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필수 문제가 있다면 여기 요거 목적세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고 그 외에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여기 요거 있죠. 요것도 6번도 필수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와서 다뤄야 될 부분 요거 8번 요것도 필수 문제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세 총론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거는 목적세 부분,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요건 필수로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답을 가리고 한번 체크해서 이 정도만 답을 골라낼 수 있다면 충분히 조세 총론은 마무리된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